안녕하세요. 오늘은 존 로크, 그 17세기 철학자이자 의사의 교육 철학에 대해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보면서요. 네, 로크. 경험주의의 정말 중요한 인물이죠. 그렇죠. 자녀 교육에 대해 어떤 생각을 했는지, 또 그 생각이 어떻게 편지에서 시작해서 하나의 교육론으로 발전했는지 그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죠. 좋습니다. 로크의 교육론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실제 경험, 특히 가정교사 경험 같은 게 바탕이 됐다는 점이 흥미로워요. 그의 철학, 인간호 속론 같은 거랑 교육론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또 어떤 인간을 만들고 싶어 했는지 그걸 중심적으로 보죠. 역시 그 유명한 개념부터 시작해야겠죠? 타불라 라사, 백지설이요. 아, 네. 타불라 라사. 태어날 때 마음은 그냥 하얀 종이 잤다? 뭐 이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식이나 관념도 타고나는 게 아니고 오직 경험으로만 얻어진다는 거죠. 경험의 원천은 두 가지. 외부 세계를 받아들이는 감각, 그리고 우리 마음작용을 돌아보는 반성. 이렇게 봤어요. 그게 데카르트 같은 합리론자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생각이었겠네요. 본유관념 같은 거요? 그렇죠. 정면으로 반박한 거죠. 로크는 그 근거로 아주 어린 아이들이나 지적 장애가 있는 분들이 보편적인 논리 법칙 같은 걸 이해 못하지 않냐? 이런 점을 들었어요. 그렇다면 진짜 교육의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해지는 거군요. 네네. 어떤 경험을 주느냐에 따라 사람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교육이 사람을 만든다고 보는 거네요, 거의.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로크한테 교육은 경험을 아주 신중하게 설계하고 또 안내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냥 지식 주입 이런 게 아니라 요리, 바느질, 목공 같은 실용적인 거나 아니면 여행, 대화 이런 실제 경험 속에서 배우는 걸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했죠. 직접 부딪히는 경험이요. 네, 추상적인 규칙 외우기보다는요. 로크 교육의 최종 목표가 신사 양성이었다는 것도 참 흥미로운데요. 아, 네. 신사. 근데 이 신사가 그냥 공부만 하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서요. 오히려 학문은 좀 뒤로 밀렸다던데요. 맞아요. 로크가 생각한 교육 목표에는 아주 분명한 순서가 있었어요. 위계가 있었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덕성. 그러니까 자기 욕망 통제하고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능력이요. 아, 덕성이 제일 먼저? 네. 그 다음이 지혜. 실용적인 지혜죠. 세 번째가 타인 존중하는 좋은 품행, good breeding.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학문이었어요. 학문이 맨 마지막이군요. 네. 좀 놀랍죠? 덕성 없는 학식은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 이렇게 봤으니까요. 당시로서는 꽤 파격적이었죠. 교육 방법도 구체적으로 제시했었다고요? 신체, 도덕, 지성 이걸 다 통합적으로 봤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통합적인 접근을 강조했어요. 첫째는 신체 단련.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 네네. 그래서 소박한 식단, 충분한 잠, 신선한 공기, 그리고 약간 추위 같은데 일부러 노출시켜서 단련시키는 거. 그런 단련주의를 내세웠죠. 좀 강하게 키우는 거네요. 그렇죠. 둘째는 도덕교육인데요. 어릴 때부터 좋은 습관 만들고 충동 억제하는 훈련을 강조했어요. 체벌은 거의 쓰지 말라고 했고요. 대신 칭찬이나 불명예, 그러니까 수치심 같은 걸 활용해서 스스로 행동을 고치게 하라는 거죠. 아이를 이성적인 존재로 보고 설명하고 설득하라고 권했고요. 아이를 이성적으로 대하라는 거요? 그 당시로서는 상당히 네, 진보적이었죠. 셋째는 지적 교육인데 여기서도 중요한 건 실용성하고 이성 개발이었어요. 아이의 자연스러운 호기심을 막 북돋아주고 놀이처럼 재밌게 배우도록 유도했죠. 그래서 학교보다는 가정교사를 더 선호했고요. 당시 학교는 좀 경직되어 있었으니까요. 아이를 이성적 존재로 봤다는 점이 참 인상적인데 혹시 자료들 보다 보니까 로크의 조언 중에 지금 기준으로 보면 좀 논란이 될 만한 부분은 없었나요? 예를 들어 아이 고집 다루는 법이라든지. 아, 예리하신데요. 분명 한계도 있어요. 지적하신 대로요. 일단 로크 교육론은 기본적으로 상류층, 그리고 또 남자아이들을 대상으로 했죠. 여성이나 하층민 교육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그 엄격한 백지설은 요즘 보면 유전적인 기질이나 재능 같은 걸 너무 무시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고집이 아주 센 아이는 그 의지를 단호하게 꺾어야 한다.
이런 조언이 있는데 이건 뭐 현대 아동 중심 교육에서는 약간 권위주의적으로 볼 수 있죠. 그런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로크의 영향력은 정말 상당했다는 거죠. 맞습니다. 경험 중심 교육, 또 아동 발달 단계에 주목한 점, 놀이나 흥미를 통해 배우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계몽주의 사상가들, 특히 루소한테 큰 영향을 줬어요. 그리고 현대 유아교육이나 진보주의 교육 흐름 속에서도 그 정신이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무엇보다 교육을 심리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려 했다는 점, 그게 중요해요. 학습자의 마음 상태나 동기부여 같은 걸 고려했다는 거죠. 네, 오늘은 존 로크의 교육 철학을 좀 깊게 들여다봤는데요. 경험을 통해 백지 같은 마음의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생각부터 덕성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 신사교육까지 참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았습니다. 네, 로크의 생각은 뭐랄까, 당시 사회의 한계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교육의 힘과 가능성, 그리고 아동에 대한 존중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분명 선구적인 면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육을 통해 어떤 인간을 키워내야 할까? 또 개인의 타고난 잠재력과 환경적인 요인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할 때 로크의 생각은 여전히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방 씨는 로크의 그 백지설에 얼마나 동의하시나요? 경험이 정말 전부일까요? 아니면 타고난 기질이나 재능의 역할이 더 크다고 보시나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